요즘 시장을 보면 한쪽에선 미국이랑 중국이 다시 으르렁거리고 또 다른 한쪽에선 AI 관련 주식들이 막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먼저 중국이 갑자기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속사정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죠. 이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넘어가서 실제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따라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그 핵심 신호들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기분 나빠서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 그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우리도 이런 무기가 있다고 보여주면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아주 잘 짜인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최근 중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미국이라는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미국으로의 수출은 확 줄이는 대신에 아세안이나 유럽연합 쪽으로 수출길을 넓히면서 미국의 관세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운 겁니다. 수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 증시가 5개월 연속 상승했거든요. 이게 투자자들 심리를 안정시켜주니까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좀 더 과감한 수를 둘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제 중국의 자신감,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쪽 얼굴을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중국, 정말 아무런 약점도 없을까요? 글쎄요,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면 수출도 잘 되고, 무역 파트너도 많아지고, 겉보기엔 정말 탄탄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내수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고, 물가는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걱정에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부동산 부채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요, 문제가 더 선명해져요. 소비나 투자는 계속해서 꺾이고 있고, 사실상 경제 전체가 아직 침체 분위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관세를 더 때린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부채, 이게 정말 아킬레스건입니다. 202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채권만 무려 330억 달러예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외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미국이랑 사이가 나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협상입니다. 양쪽 다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걸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포장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미중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큰 그림을 보러 가시죠. 그게 바로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 때문에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폭발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진짜 주인공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JP모건이 발표한 계획을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AI 관련 분야에만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아예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금융가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브로드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실제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반도체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AI 슈퍼사이클이라는 흐름이 실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진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월 1일 이후,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반 정도 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2조 5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럼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이 막대한 돈이 골고루 퍼진 게 아니에요. 전체 금액의 76%, 그러니까 4분의 3이 넘는 돈이 딱 두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의 양대 산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런 흐름은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즘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걸로 분석을 해보면 AI 덕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미중 갈등이라는 안개와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호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 텐데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지정학적 뉴스들, 이건 사실 소음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신호는 오히려 기술 산업 그 자체, 즉 AI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뭘 봐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의 끝판왕 ASML, 그리고 반도체 생산의 최강자 TSMC. 이 두 회사의 실적 발표는 AI 투자가 진짜 계속되는지 알려주는 성적표나 다름없고요. 마지막으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체크하면 되는 거죠. AI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전 세계 경제의 지형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현실 앞에서 과연 낡은 지정학적 경쟁 구도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적응할까요? 아니면 결국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버리고 말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